학회의 권유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가족 같은 게시판 놈들이 조작한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없습니다. 다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그걸 모두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주류 매체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한동훈은 마치 백설을 힘 뺐을 때처럼 주류 매체들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오늘 통상 업무인지 통수 업무인지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는지 골방에서 벌벌 떨면서 빨리 조용해져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 시끄럽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다 피켓 흔들어 주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 한동훈은 통상 업무, 그러니까 기자들을 피하고 싶을 때 하는 통상 업무. 어제 한동훈 마지막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뭔지 아세요? 광고판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실내, 국회 실내. 기자들이 있으니까 광고판 뒤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가. 이런 쪽팔리는 당대표, 우리가 이 사람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 계속 쪽팔립니다. 동의하시면 피켓 들어주세요. 자, 또 지도부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고소하겠다, 법률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법률지원위원장은 기자가 30번을 전화를 해도 못 받는 처지입니다. 죄가 많은 법률지원단장인가 봐요. 정말 속이 빤히 보입니다. 그냥 언론들이 보도 털모자 못하게 한바새끼 언론들한테 계속 집회 방해하네요. 실제로 법적 조치를 못할 거예요.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카더라라고 심지어가 외쳤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주진우에게 전화를 해도 30번을 전화를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와, 우리가 이긴다. 당 대표는 기자들 피해서 다니고 주진우는 그 전화 받지마 무서워 죽겠어. 홍보본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위원 중에 장서정 기억하시나요? 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 안 하지만 괜찮죠? 이지라 죄송합니다. 욕설을 안 하기로 제가 제 소중한 사람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랄은 욕 아니잖아. 지랄은 병이잖아요, 그죠? 뭐 그 지랄했던 그 비대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낙하산으로 지금 홍보본부장 앉았어요. 왜 한동훈이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 안 했는지 홍보본부장 임명장 준 그림도 없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인사였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홍보본부장이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CBS 기자가 그 홍보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당계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뭘 물어봤냐. 한동훈의 가족 같은 조작범들이 한동훈의 가족이 맞냐? 홍보본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긍정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이미 대답한 거예요. 아니라고 못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홍보본부장이 기자한테, 국내 기자한테 요만한 일 가지고 NCND 긍정도 부인도 못하는, 지금 이 관련된 실무적 책임자들입니다. 법률 대응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실무적 책임자, 기자 피해. 홍보본부장은 당원 게시판의 실무적 책임자입니다. 아무 대답도 못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한동훈을 포함해서 오히려 준석이보다 더 심각한 인간이 한동훈인 것 같아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무소속으로 한동훈이랑 이준석 선거전 다 치르면 몰아내야 이준석한테도 질걸요, 한동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외쳐주세요. 자, 제가 아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오늘같이 좀 이렇게 구호를 외칠 수 없는 그런 연설에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가족 같은 계정들이요, 같이 뭉쳐서 일하잖아요. 평일날에 이 사람들이 업무 시간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11시 전후에 많이 움직입니다. 밤 11시에요. 한동훈이 퇴근하고 집에서 쉴 시간하고도 겹치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낮에 갑자기 와장창창창 가족 같은 댓글들을 다는 시간이 있어요. 글들을 11월 1일 1시 전후에 한동훈의 가족 같은 자들이 글들을 와장창창 적는데, 그 시점에 그날은 우리가 무슨 날이냐? 집회했던데.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항상 우리가 집회 한참 바쁜 하고 있던 한동훈이 시기. 통상 업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통상 업무했냐? 그 전날에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을 딱 공개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동훈이 막 4일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그날 중에 하루입니다. 금요일 평일에 1시에 와장창창 댓글 다는 게 한동훈이 한가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루가 있습니다. 10월 26일 1시 전후, 그때도 1시 전후예요. 그때 한동훈 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동훈이 뭘 했냐? 갑자기 한동훈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팔잖아요. 보수 결집해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 서건날 현충원에 간 날입니다. 그날 한동훈이 무슨 일을 당했냐? 개망신을 당해요. 한동훈에게 쌍욕이 막 퍼부어지면서,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너가 여기에 왔으면 예의가 있다면 뚜껑을 벗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지금 또 도로, 예, 공간 넓혀 주십니다. 협조해 주세요. 와. 예, 앞쪽으로 많이 당겨 주세요. 앞쪽으로 많이 당겨 주세요. 앞쪽으로 많이 당겨 주십시오. 예, 연설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통제를 좀 따라주세요. 저 뒤쪽 100m 선까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이게 100m까지 저희가 어레이를 스피커가 안 가요. 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은 자리를 넓히면 이 안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맨 뒤보다 잘 들려요. 여기 훨씬.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안쪽으로. 자, 자리 넓혀주면 애국 공간 어머님께서 넓혀주니까 사과를 저 뒤에 주셨어요. 계신 분들은 사이로 내려와 주세요. 사이로. 예, 사이로.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셨다. 사이로 내려와 주세요. 보세요, 우리 카메라 유튜버들도 뒤에 좀 이렇게 비춰주세요. 빵만 먹지 말고 저 뒤에 좀 비춰주세요. 사가 줬구나 누가. 자, 뒤에 뭐 이거 어마어마한 인파들을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고, 이분들을. 지금 자리 넓히고 있으니까.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끝에 나 왜 안 들려 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보세요. 앞쪽으로 잘 들려요. 앞쪽으로, 공간 넓힌 부분 앞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적극적으로. 네. 야, 너무 꽉 차갖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기도 힘들구나. 네. 의자도 약간 넓혀주세요. 의자도 다 너무 좁아갖고. 네.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앞쪽으로. 여러분들 앞쪽으로 앉아야 진행이 됩니다.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저쪽 주차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앞쪽에 자리가 좀 있어요. 앞쪽으로 비어있잖아. 앞쪽에 자리가. 네. 앞쪽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앞쪽에 자리 빈 대로 앉아주세요. 그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꾸 저 뒤에 가서 국회 방향에서 왜 안 들려 그러는데, 그거 저희가 하는 그 스피커가 200m까지는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m 정도 선이니까 지금 저희까지 거의 200m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자리 있으니까. 아, 좋다. 여러분들 질서 잘 지켜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잘 들리죠? 저 뒤에 잘 들린다 그러면 피켓을 흔들어 주세요. 저 뒤에, 저 뒤까지.
저 어디까지? 예. 자, 권유 대표 연설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요,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팔기 시작해요. 저는 한동훈의 많은 부분이 참 분노케하는 지점들이 있지만 이게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진심이 없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예의 없이 뚜껑을 쓰고 왔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을 겪은 한동훈이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핏기가 쭉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욕하는 어르신들한테 영혼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멘탈이 한동훈 영혼 가출.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당시에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나? 저거 분명히 집에 가서 이게 다 윤석열, 김건희 탓이다라고 악플 달 거다라고 제가 의심을 했거든요. 그날 그 가족 같은 모든 계정들이 쫘라락 동원돼가지고 한동훈이 집에 왔을 법한 시간에 와장창창창 글들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다 정황 증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은요, 서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실 분들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바로 이게 김경수의 범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라는 죄목인데, 이렇게 뭐 장비를 동원하건, 저는 한동훈 집에 가면은 막 핸드폰 막 짜르르 깔아놓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김경수와 드루킹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김경수는 아마 2년인가 형량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로 우리가 한동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가 체증을 해야 되냐? 그 가족 같은 계정들이 글을 썼던 그 시간에 그 글이 남긴 IP를 확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 의심은 그 IP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로 와장창창창창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글을 인위적으로 남의 계정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쓴 사람은 무조건 깜빵에 갑니다. 자, 드루킹 판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의 관할서에 가서 고발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무총장 서범수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게시판 폐쇄할 수도 있지. 게시판 폐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폐쇄했다는 핑계로 데이터베이스를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 증거인멸하지 마라. 게시판 시스템 그대로 놔둬라. 원상 보존해라 라고 정치적으로 일단 압박을 하고, 경찰의 그 증거 보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서범수는 지금 게시판을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 당원이 정확히 9월 9일인가에 당과 통화하신 분이 있어요. 당직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당원이 너무 분노해서 이 게시판 운영이 말도 안 되는 운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도 두지만 한동훈에 대한 점잖은 비판은 삭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정이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게시판 없애라라고 하니까, 아니요, 게시판은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 당직자인데, 서범수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폐쇄를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기 위한 빌드업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서버 건드리지 마라고 강력한 외침을 여러분들 주변과 포털 댓글과 뭐 당원 게시판과
그리고 뭐 많은 곳에 항의할 곳도 많이 있고 경찰에도 호소하시고 여러분들 이 집회가 끝나는 순간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구호를 많이 외치고 우리 도파민 팡팡 터뜨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집회 관리에 협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피켓 흔들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바람잡이 같은 것도 잘해요. 제가 한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 방송 오시면요 새벽에는 뭐 새벽 5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상한 걸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라서 또 오히려 좋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리요.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사에 전화를 하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심지어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당에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때문에 당사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이 아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마비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전화 오는 거를 다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당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항의가 많이 오니까 전화를 안 받은 것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벌써 통화 녹음들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대답을 못해. 그런데 만일 이 당직자, 전화 받은 당직자가 실제로 당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욕설도 지우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을 외부 인사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까지 당원 게시판을 운영했던 방식과 너무 많이 다른 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당원 게시판 관리라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번만 알면 그 어느 장소에도 할 수 있는 게 당원 게시판 관리일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당원 게시판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을 한동훈이 공유받았나? 한동훈의 가족의 공유받았나? 혹시 한동훈 팬클럽의 그 열광적인 관리자들이 받았나? 아니면 한핵관들이 받았나? 그 정도로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은 그 관리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원 게시판 관리자들의 관리 기록, 로그 기록의 IP까지도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계정으로 와가지고 글을 어떤 글을 쓰느냐로 조작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조작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표를 비판하면 삭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악담만 남겨놓으면 채널A 같은 최수영 같은 기자가 보면 우와 전부 다 당대표를 지지하고 전부 다 대통령을 욕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여론 조작은 당원 게시판 관리자 계정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고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가